미국으로 돌아온 순간 제 발은 차가운 바닥을 밟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게도 그 순간 제 몸은 한국의 따뜻한 온돌이 그리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집안을 걷는 제 모습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세계 최첨단 문명을 가진 미국인인 제가 아직도 신발을 벗고 사는 나라를 그리워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겨우 3주간의 한국 방문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갈증이 생긴 걸까요? 현관에 들어설 때마다 느껴지는 이 어색함,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이 불편함, 이게 모두 한국의 그 불편한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제 일상에서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아내 사라가 물었습니다. 여보, 왜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니는 거야? 슬리퍼는 어디 뒀어?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저조차도 놀라게 했습니다. 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싶어서. 이 말을 듣고 아내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 발 편한 신발이 최고라고 외치던 제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저는 갑자기 한국의 불편한 생활 방식에 매료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경험한 놀라운 문화적 반전 때문이었습니다. 불과 21일, 단 3주 만에 제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모건입니다. 미국 주택 설비 전문가이자 에너지 효율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지난달 미국 공공건축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시아 전통 난방 시스템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K-팝, 삼성, 현대차. 하지만 실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더더욱 그랬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한 특별한 기대 없이 그저 빠르게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머물 곳은 서울 근교의 한 가정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만난 분이 바로 박정우 씨였습니다. 60대 중반의 조용한 남성이었죠. 그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정우 씨는 제 여행 가방을 들어주며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요? 대체 왜? 미국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편리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미국인에게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신발을 벗고 가지런히 정리한 후 제 신발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작은 슬리퍼 한 켤레를 건넸죠. 그 순간 저는 이런 불편한 규칙을 왜 아직도 지키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왠지 낙후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신발을 벗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밖에서 밟고 다니던 신발로 집안을 걸으면 모든 먼지와 세균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바닥에서 많이 놀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 대답은 단순했지만 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번 신발을 벗고 신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문화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가 아닌 낮은 좌식 테이블이 있었고 바닥에는 이상한 돗자리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장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온도를 확인하니 바깥은 겨울인데도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가 어디서 오는지 히터는 보이지 않았죠. 이상하네요. 히터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웃으며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바닥 아래에 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닥 아래에 히터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는 온돌과 보일러 시스템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저 비효율적인 옛날 방식으로만 들렸습니다. 바닥을 통째로 데운다는 개념은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그 낮은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고 우리는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것이 당연했던 저에게 맨바닥에 앉아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다리는 금세 저려왔고 허리는 뻐근해졌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왜 먹는 거죠? 속으로 투덜거렸지만 예의상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 깔린 요라는 것 위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날 밤은 정말 불편했습니다. 딱딱한 바닥, 낯선 환경, 그리고 미국과는 너무 다른 이 모든 생활 방식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불편함이 곧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제 몸은 그다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개운한 기분이었죠. 바닥에서 자는 것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맨발로 다니는 것,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신는 번거로움, 이 모든 것이 저에겐 불필요한 불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 후 박정우 씨는 저를 데리고 동네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집에서 신발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박정우 씨의 규칙이 아니라 한국 전체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나요? 박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더 편하니까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박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바깥의 먼지와 균들이 모두 집 안으로 들어오겠네요. 그 순간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단순한 말이 왠지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거리의 먼지, 진흙, 심지어 개똥을 밟은 신발 그대로 집 안을 걸어 다닙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좀 꺼림칙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미국식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신발 신고 다니는 게 더 편해요. 일일이 벗고 신기가 번거롭잖아요. 박정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왠지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듯한 그 미소가 신경 쓰였습니다. 한국에서 신발을 벗는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예요. 온돌 문화와 함께 발전했죠. 하지만 단순히 바닥 난방 때문만은 아닙니다. 집은 가족의 공간이니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또한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는 것은 일상과 가정의 경계를 구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설명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이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 정서적, 심리적 의미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연구를 위해 저는 박정우 씨의 집에 있는 보일러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려 했지만 점점 이 시스템이 가진 독특한 특성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우는 방식은 미국의 히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의 히터는 공기를 데우지만 한국의 온돌은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사용된 건가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요.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수천 년이라고요?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고작 몇백 년인 것을 생각하면 수천 년 동안 개량해온 난방 시스템이라니 갑자기 제 연구가 더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첫 며칠은 그렇게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하며 지냈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 바닥에 앉는 것, 모든 것이 불편했지만 연구를 위해 참고 있었죠. 하지만 불편함 속에서도 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집이 놀랍도록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바닥이 그랬습니다. 미국 집의 바닥은 아무리 청소해도 항상 먼지가 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맨발로 걸어도 발바닥이 더러워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박정우 씨가 청소를 자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그것은 신발을 벗는 문화 덕분이었다는 것을. 미국에서는 바닥을 얼마나 자주 청소하나요?
어느 날 박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바쁠 때는 더 뜸해질 때도 있고요. 여기서는 바닥이 식탁이자 의자이자 침대예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그 첫 번째 단계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미국에서의 제 생활이 조금 지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도 그 바닥에 음식을 떨어뜨리면 5초 룰을 적용해 다시 집어먹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이 불편한 문화에 적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게 되었고 바닥에 앉는 것도 서서히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요. 특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걷는 느낌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바닥의 따뜻함을 직접 느끼는 감각이 묘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항상 신발이나 양말 속에 갇혀있던 제 발이 이제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처음 경험하는 문화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발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한국의 생활 문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편한 전통으로만 보였던 것이 사실은 깊은 의미와 지혜가 담긴 생활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그 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바닥 난방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보일러 온도를 조금 높였습니다. 오늘은 좀 추워질 것 같아서요라고 말하며 온도계를 가리켰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히터의 온도를 높이면 실내 공기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잠을 자기 어려울 정도로 건조해지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요 위에 누웠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따뜻함을 경험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제 등과 다리를 감싸는 느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공기가 건조하지 않다는 점이었죠.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선선했지만 제 몸은 따뜻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히터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정우 씨에게 이 시스템에 대해 더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온돌의 역사와 원리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술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열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한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고 바닥부터 데우면 사람이 있는 공간이 고르게 따뜻해진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바닥에서 생활하게 된 건가요? 박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이 가장 따뜻하니까요.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을 벗는 문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는 습관, 요 위에서 자는 전통.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문화적 관습이 아니라 생존과 편안함을 위한 실용적인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온돌 시스템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순수하게 기술적인 관심에서였죠. 하지만 점점 이 시스템이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생활 문화의 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돌은 그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 방식 자체를 형성한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셋째 날 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적응한 듯 요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매일 아침 허리 통증에 시달렸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서는 그런 통증이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딱딱해 보이는 바닥이 오히려 제 몸에는 더 편안했던 거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서구의 의학적 관점에서는 부드러운 매트리스가 더 좋다고 하는데 왜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것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 대답은 또다시 박정우 씨에게서 얻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스러운 상태를 좋아합니다. 너무 푹신한 것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것이 척추에 더 좋아요. 이 단순한 말이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편리함이라고 믿어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멀어지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저는 미국에서의 제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벽걸이 히터 앞에서 양말을 신고 실내화를 신고 때로는 겉옷까지 입고 있었던 모습. 그것이 과연 진정한 편안함이었을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편리함이 실제로는 가장 불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첨단 기술로 만든 히팅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겨울이면 여전히 춥고 발이 시립니다. 반면 한국의 온돌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인데도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편안한 따뜻함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 진정한 기술이 아닐까요? 박정우 씨의 집 한켠에는 작은 서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곳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박정우 씨의 허락을 받고 살펴보니 거기에는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찍힌 사진들이었죠. 낮은 상 주변에 온 가족이 모여있는 모습, 방바닥에 이불을 펴고 함께 누워있는 모습. 그 사진들에서는 따뜻한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바로 온돌방의 특별함입니다. 박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모두가 같은 공간에 모이게 되죠. 가족의 대화, 휴식, 식사,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하나로 모으는 문화적 구심점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각자 자기 방에서 개인 히터를 틀고 따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온돌은 가족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깝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요에 누웠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전해주는 특별한 따뜻함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세대를 이어 전해진 지혜와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그 온기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처럼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문득 아내 사라가 생각났습니다. 그녀라면 이 따뜻함을 어떻게 느낄까? 저는 그녀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거기 생활은 어때? 불편하진 않아?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다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편해. 특히 바닥 난방이 정말 놀라워. 우리 집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 사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다고. 믿기 힘든데. 저도 웃었습니다. 나도 믿기 힘들어. 하지만 이건 진짜야. 여기 바닥은 그냥 바닥이 아니야. 뭔가 특별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방, 낮은 가구들, 그리고 맨발로 딛는 따뜻한 바닥.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불편한 전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특별한 지혜와 정서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이불 없이 요 위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바닥이 저를 보호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어머니의 품 같은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어떤 미국의 고급 호텔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깊은 평온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제 수면 트래커에 따르면 지난밤 제 수면의 질은 지난 1년 중 최고였습니다. 깊은 수면 단계가 평소보다 30%나 높았고 뒤척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것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수면 방식이 제게 최적의 휴식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항상 데이터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명백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실제로는 제 몸에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바닥에 앉고 요 위에서 자는 것,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신체 리듬과 더 조화롭게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박정우 씨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더 깊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맨발로 바닥을 걸었고 보일러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바닥에 앉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파나 의자에 앉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죠. 어느 날 아침, 박정우 씨는 저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집 뒤뜰에 있는 작은 창고에는
오래된 온돌 시스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궁이와 구들장이라는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때 사용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직접 불을 피워서 바닥을 데웠어요. 지금의 보일러보다 더 정성이 필요했죠. 그 오래된 시스템을 보면서 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생활 방식을 소중히 여겨왔는지 실감했습니다. 현대적인 기술로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바닥을 통해 가족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 주거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전통이 거의 사라졌는데 한국은 현대화하면서도 이 지혜를 지켜왔네요. 박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것이 가장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새로운 것과 편리한 것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대화하면서도 조상의 지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온돌은 그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발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지혜 속에 진정한 발전의 열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온돌 문화는 그런 면에서 세계가 배워야 할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진정으로 감동받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박정우 씨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연구 일정이 반쯤 지났을 무렵 어느 추운 저녁이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뒤뜰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를 따라 나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작은 화로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황토색 고구마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장작 고구마예요. 추울 때 먹으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는 저를 거실로 초대했습니다. 낮은 테이블 위에는 이미 김치와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깨끗한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을 닦으세요. 맨손으로 먹을 거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한국에서는 집 안에서 신발을 벗는 것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도 특별한 정결 의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음식과 그것을 나누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광경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박정우 씨는 구워진 고구마를 꺼내 반으로 갈랐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올라오며 달콤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구마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뜨거웠지만 저는 그대로 받았습니다. 따뜻한 고구마가 손을 데우는 그 느낌이 묘하게 좋았거든요. 조심하세요. 뜨거울 수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박정우 씨가 보여주었던 모든 행동에는 배려가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신발을 벗게 하는 것도,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뜨거운 고구마를 나눠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이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문득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뭐가요? 박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편리하게 발전했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불과 2주 전만 해도 한국의 생활 방식을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정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을 꺼내 2개의 작은 잔에 투명한 액체를 따랐습니다. 이건 소주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술이에요. 추운 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끔한 느낌과 함께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바닥의 온기, 손에 쥔 뜨거운 고구마, 그리고 이 소주, 모든 것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 따뜻함을 중요시하나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추운 겨울을 견뎌왔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온기가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서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단순히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함께 살아가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단순히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이 외부에서 가져온 먼지나 오염물질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겠다는 일종의 약속이자 의식이었습니다. 맨발로 바닥을 밟는 것은 그 공간과 직접 연결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리처드 씨, 집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는 것은 일종의 의식입니다. 바깥 세상의 스트레스와 분주함을 현관에 두고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이 말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신발을 벗는 단순한 행위가 물리적인 청결함을 넘어 정신적인 경계를 만드는 의식이라니, 이런 관점은 제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불편해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박정우 씨의 이 말에 저는 그동안의 제 태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한국 문화를 불편하다고 판단했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씨, 신발을 벗는 문화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우리의 지혜예요. 온돌 문화와 함께 발전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집을 단순한 건물이 아닌 가족의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왔어요. 신발을 벗는 것은 그 경계를 존중하는 방식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신발을 벗는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깊은 문화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존중, 가족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집이라는 공간의 특별함을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신발이 개인의 편의를 위한 도구일 뿐이지만 한국에서는 신발은 세계와 가정을 구분짓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정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맨발로 바닥을 직접 느끼는 것은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중요한 감각기관인데 항상 신발 속에 가두어두면 그 감각을 잃게 되죠. 리처드 씨, 이제 믿으시겠어요? 한국의 문화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배려의 표현이라는 걸요. 이 질문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문화, 바닥에 앉는 문화, 음식을 나누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전통이 아닌 깊은 지혜와 배려의 산물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수록 저는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간직하고 싶어졌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빨리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박정우 씨의 집 곳곳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의 신발장, 따뜻한 온돌방, 낮은 식탁, 보일러 시스템. 처음에는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추억을 남기는 행위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맨발로 바닥을 딛는 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닌 제 삶의 변화를 담은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곧 떠나시네요. 박정우 씨가 어느 아침 말했습니다.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어땠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 두렵기도 해요. 박정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떤 점이 두려운가요? 미국에서는 이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신발을 신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혼자 식사하는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제 말을 듣고 박정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내일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다음 날 그는 저를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보존된 한옥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주거 문화가 얼마나 오랜 역사와 지혜를 담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집들은 수백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여전히 온돌 시스템과 마당,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아파트가 즐비한 서울 한가운데 이렇게 전통이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오래된 가옥들이 여전히 실용적이고 아름다웠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은 현대화하면서도 전통의 지혜를 잊지 않았군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조상의 삶과 지혜가 담긴 공간이죠. 그날 저녁 박정우 씨는 저를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반찬인 김치,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나물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작은 전기장판과 한국 전통 양말인 버선, 그리고 직접 담근 김치가 들어있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 말과 함께 건네받은 선물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없는 배려의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것은 제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그저 친구로서 드리는 작은 정성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라는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큰 것을 해주고도 작은 것이라고 말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 속에서 저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박정우 씨와 함께 그의 집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쌀쌀한 봄바람이 불었지만 우리가 앉은 마루는 따뜻했습니다. 온돌의 온기가 마루까지 전해져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리처드 씨, 미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가장 그리울 것 같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따뜻함이요. 바닥의 온기, 그리고 그 온기가 전해주는 마음. 박정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이라고 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의 온기죠. 정. 그 짧은 단어가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순간부터 시작된 그 특별한 감각, 바닥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음식을 나누는 순간의 교감, 모든 것이 이 정이라는 단어 안에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 저는 맨발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온돌의 온기를 마지막으로 기억에 담고 싶었습니다. 현관에 도착했을 때 박정우 씨가 이미 제 신발을 정리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발을 신으셔야겠네요. 그 말에 저는 묘한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3주 전에는 신발을 벗으라는 말에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신발을 신으라는 말에 서운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은 단순한 연구 경험을 넘어선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박정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단순한 연구 이상의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씨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해주니까요. 공항에 도착하자 박정우 씨는 마지막 인사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세요. 이곳은 항상 따뜻할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어색했던 그와의 사이가 이제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의 시작은 바로 불편해 보였던 배려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을 되새겼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느꼈던 당혹감, 바닥에 앉아 식사하며 느꼈던 불편함, 그리고 점차 그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던 과정. 이 모든 경험이 제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한국에서의 기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맨발로 바닥을 디뎠을 때의 그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전해주는 특별한 안정감. 그것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편안함을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불편해 보이는 배려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이제 제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 댈러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모두 신발을 신은 채로 걸어다니는 모습이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바닥을 딛는 발에 항상 무언가가 끼워져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저에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 사라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보, 한국은 어땠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곳에서 느낀 모든 감정과 깨달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곳은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편한 집에 돌아왔네. 카펫 위에 신발 신고 다니고 소파에 앉아서 TV 볼 수 있고 그게 좋잖아.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항상 편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런 편리함이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문득 신발을 벗었습니다. 사라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갑자기 신발을 벗는 거야?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신발을 벗어. 그게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이고 또 일종의 의식 같은 거야. 바깥 세상과 집안의 경계를 만드는. 사라는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맨발로 집안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으로 직접 바닥을 느끼는 그 감각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들을 풀었습니다. 전기장판, 버선, 그리고 김치. 이 물건들을 보니 갑자기 서울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박정우 씨가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준 선물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침실 바닥에 전기장판을 펴고 플러그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따뜻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마치 한국의 온돌방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연구실에서 한국 주거 문화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만 다루려 했지만 점점 문화적, 정서적 측면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문화적 장치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발을 벗는 문화는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존중, 경계의 의식, 그리고 외부 세계와 가정의 분리를 상징하는 중요한 전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료들이 이 보고서를 읽고 궁금해했습니다. 리처드, 이건 기술 보고서라기보다 문화 에세이 같은데. 맞아.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건 삶의 방식이야. 그리고 그 방식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우리 집의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현관에 작은 신발장을 설치했습니다. 사라는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제가 설명하자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과 바깥의 경계를 만든다는 건 정말 멋진 생각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실 계속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카펫이 더러워지는 게 항상 신경 쓰였거든. 일주일이 지나자 우리 집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는 가족과 방문객을 위한 여러 실내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집안은 훨씬 깨끗해졌습니다. 특히 카펫과 바닥의 먼지가 눈에 띄게 줄었죠. 사라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더 편안하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발이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편에 낮은 테이블을 놓았고 종종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곧 이 새로운 방식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닥에 앉아 함께 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죠. 한 달 후 저희 집에 친구 가족이 방문했을 때 그들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안내에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새로운 규칙이야? 제 친구 마이크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거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번 시도해봐. 신발 없이 생활하면 얼마나 편안한지 알게 될 거야. 처음에는 마이크와 그의 가족이 어색해했지만 저녁이 끝날 무렵에는 그들도 맨발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마이크의 아내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렇게 해야겠어. 신발 벗고 다니니까 어깨에서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아.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저희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집이 더 깨끗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일과 후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몸과 마음이 모두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국이 더 편한 줄 알았죠. 어느 날 저는 문득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가 항상 편리함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분리시키고 있었던 것 같아. 높은 의자, 개인 공간, 빠른 식사. 그런 것들이 겉으로는 편리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정한 따뜻함과 연결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 진정한 편리함이란 무엇일까요?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가까움일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편리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함께 걷는 것이 편리할까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배려의 가치, 연결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함의 가치를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퇴근 후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집안을 걷습니다. 그 느낌은 여전히 특별합니다. 발바닥이 직접 바닥을 느끼는 그 순간 저는 서울의 그 작은 집을 떠올립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나중에는 가장 그리운 순간이 된 그 경험을 미국이 더 편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편안함은 빠름이 아니라 따뜻함에 있었고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깨달음을 저에게 가르쳐준 것은 바로 아직도 신발 벗고 사는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집 현관에는 가지런히 정리된 신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켠에는 박정우 씨가 선물해준 전기장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배려의 상징이며 제 삶을 바꾼 소중한 지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하게 느껴지는 전통이나 문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그 불편함 너머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쩌면 그 불편함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그것은 바로 한국의 신발 벗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한국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